당시 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중구영도고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무차별적인 공수처의 통신 사찰 문제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의 통신 자료도 조회했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6차례나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민간인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는 외신 기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자 17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던 시민단체 대표들도 무더기로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렇게 많은 통신 내역을 들여다봤지만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사가 아닌 오로지 사찰 목적의 통신 자료 조회였다는 강력한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통신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KBS 기자들에 대한 통신 사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노조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이어서 시민단체 대표와 한국변호사협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입니다. 오늘 모인 이 참석자들께서는 거의 다 공수처 무차별 사찰의 피해자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지금 현재 모든 자기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언론인, 시민단체, 법률이 거부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인되자마자 지금 언론, KBS 노동자 같은 언론단체 굉장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현재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기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장 책임지지 않고 있고요. 더구나 문재인 정권 지금 아무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참석자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BS 노동조합 손성호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대표 박인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혜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언론 국민연합 이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잠깐 이 관리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변 부회장님 이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KBS 노동조합 중앙의장님 김광호 의장님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빠졌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박소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KBS 노동조합 총무실장님 신근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지금 공수처 사찰의 피해자 할 말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추격한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BS 노동조합의 손성호 위원장님이 대표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나서 각 참여자의 간단한 멘트 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노동자 부위원장 손성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가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민간인 등 300여 명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를 통해 휴대폰의 단말기에 사용자 이름과 주소 등을 털어갔다. 이들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어서 공수처가 월권이자 민간인 사찰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KBS 기자들에 대한 통신 사찰 사례도 확인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KBS 노동자 정책공정방송실장인 이영훈 기자와 박모 기자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사찰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영훈 기자는 지난해 8월과 9월 집권 여당의 언론중재법 반대 투쟁을 위해 범국민 공동투쟁위원장을 맡아 반대 운동을 벌였다. 또 박모 기자도 반대 투쟁에 동참해 시위를 벌인 전략이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입마저 막으려 했던 언론중재법, 그 언론중재법을 반대했던 KBS 기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무차별 통신 사찰을 벌인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KBS 기자와 직원이 무차별 통신 사찰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건. 김희철 KBS 사장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직원들의 피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이 아닐 수도 없다. KBS 직원들의 휴대폰은 대부분 개인명의 핸드폰이 아니다. 김희철 KBS 사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휴대폰이다. 개인명의 휴대폰이라면 통신사찰 여부를 본인 신분증 지참만으로 통신사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법인 핸드폰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점이다. 사찰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KBS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직인날인, 사업자 등록증 등을 별도로 첨부해야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통신 사찰이 진행되었음에도 쉽사리 확인하지 못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김희철 KBS 사장은 사내 중대함을 인식하고 즉각 직원 개개인의 참담한 통신 사찰을 당한 사실에 대해 적극 확인이 가능하도록 회사가 나서 일일이 모든 서류를 신청하여 직원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인 대표인 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여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KBS 기자와 PD 직원에 대한 통신 사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김희철 KBS 사장이 현재 벌어진 참담한 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KBS 노동조합은 법인 대표인 김희철 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이다. 부디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을 앞장서서 지키는 KBS의 의지를 김희철 사장의 이번 행보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KBS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KBS 취재기자가 지금 공수처 사찰을 당해서 지금 우리 KBS 내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론 전체로 이렇게 취재를 하면 사찰을 당하는구나라는 공포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집권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일절의 뭐 그런 사과라든지 또는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시민단체 한 3분 정도의 그런 실질적으로 좀 피해를 당하신 분의 그런 많은 피드백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 정도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공수처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한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고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엉뚱하게 야당 국회의원이나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기자, 변호사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에 열의를 올리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본인 또한 최근 통신사에 대해 조회해본 결과 공수처는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본인이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보통 변호사인 나의 통신 조회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보수정권 하의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해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통신 조회의 근거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관련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 2012년 8월경 해당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7년 가까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다시피 2016년 5년에는 민병과 참여연대 등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문제 삼았고 이때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이 문제 있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이용자가 통신자료 현황을 열람을 요청하면 자신의 신원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참여연대는 정보 주체는 자기 정보 개인 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 제공 사유와 요청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도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당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나 민변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사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거나 시큰둥한 눈치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말인가.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개인정보와 그 보호에 관한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수처 등은 수사 실무에서 국민의 정보보호권보다 자신들의 수사 편의를 월등히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 펀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한 해 6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사로부터 기자의 통신자료를 확인하는 데는 공문 한 장이면 충분했다.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통신사에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본인 자료를 들여다보는지 알 길도 없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OECD 관련 지침에는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EU, 유럽연합도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와 특정 상황에서 반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사업법과 관련된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영장주의는 물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지난 연말 공수처는 통신사찰 논란이 존폐론까지 번지자 입장문을 내고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 없고 공수처의 내부 규정으로 개선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근거 법령을 뜯어고쳐야 할 문제다. 국민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나아가 정권 보이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공수처의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 사찰은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만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앞으로 언론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국민의 큰 저항, 언론인의 그런 투쟁이 다시 한번 벌어질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미 언론은 많은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을 강력 표출했고요. 그 다음 언론 자유가 탄압당한다는 그런 실질적인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당장 해체하시고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한번 멘트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미리 좀 제가 조율을 좀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자료가 있긴 한데 글쎄요, 그냥 불러만 보여주세요. 군인은 야당 후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신조회 관련 부분을 확인했더니 제가 6번 조회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였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제가 이재명 비리와 대장동 비리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작년 8월입니다. 그때 제가 공수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하라고 요구한 책도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작년에 출범했던 공수처는 독재 정권의 독재기구로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한 빌공짜의 공수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통신 사찰이나 자행하는 그야말로 그래서 겁을 주는 공포수사처, 그 공수처가 바로 그 현주소입니다. 제가 소속된 우리 한변은 오늘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해서 국민의 사생활과 그리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그런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공수처는 국민을 위하거나 아니면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그래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집권 연장이나 피하려고 하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인의 권력 비리를 의식했는지 다른 사안에 비해서 공수처에 관한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이다 라고 하더니 최근 공수처의 통신 사찰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대로다 라고 또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독재 수사처인 공수처를 포함하여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 그를 승계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장소입니다. 민간인 사찰, 통신 사찰은 이 정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며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왔던 수단이 아니었던가.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하고 정의로운 투쟁으로 포장해오던 세력들이 툭하면 내던지던 소린 줄만 알았는데 폭력성도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저 피켓 들고 거리에서 외쳤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도 이렇게 통신사찰을 당하는 나라가 되었다니 정말 참담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 동안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입시제도를 비판했었고 그 외 잘못된 정책, 비판받아 마땅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최근에는 성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며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통신조회를 한 인천지검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그 당시 형사사건 수사를 하다가 화개차 통신조회를 했다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똑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한 날 같은 지검에 같은 조회를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차피 통신사찰이 목적이었다면 이유는 얼마든지 검찰 측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데 버젓이 형사사건 수사 때문에 좋아야 한 거라니 어느 누가 그걸 있는 그대로 믿겠냔 말이다.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 그 주역들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떠든 것 외에 뭐 하나 잘한 것 없는 정권이지만 이렇게까지 최악인 줄은 몰랐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아니면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어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